다음은 이제 차량의 명의가 나의 배우자나 뭐 직계 존속, 뭐 비속의 경우에도 해당 그 명의의 차량을 사업에 이용한다고 하면 이게 동일하게 그 감가상각비나 이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렌트료나 리스료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로 잡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차를 이용을 하면서 들어가는 유류비라든가 소모품, 톨게이트비 이 정도 비용은 당연히 경비 처리로 가능하다. 그럼 정리해보면 차량 가액에 대한 거는 이제 경비 처리가 안 되는데 뭐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거, 업무상 이용한 거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물론 입증을 해야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그 입증하는 게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뭐 만약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인데 배우자가 타고 다닌 게 아니라 내가 타고 다녔다라는 거를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소명의 방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행일지가 이런 데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이런 경우라면 이제 운행일지를 좀 작성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행일지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요거 다음 질문은 이제 세무사님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질문일 거고, 자동차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자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일시불, 장기 렌트, 리스, 뭐 할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세금 처리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이게 뭐가 더 이득이고 뭐 이런 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종합소득세나 뭐 부가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차이가 없는 이유는 현금으로 취득을 했을 때 감가상각비 처리를 할 거고요. 할부로 취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고, 렌트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렌트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거고요.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끊어줄 거고, 금융 리스 같은 경우는 단순 이체 내역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경비 처리를 들어가는데, 경비 처리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세금이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영업사원분들이 사업자면 렌트 해야죠, 리스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하다 어필을 하겠지만, 단순하게 종합소득세는 부가세 측면에서는 차종이 어떤지 내 사업 행태가 어떤 건지에 따라 들어가는 거지 어떤 게 더 세금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단순하게 종합소득세랑 부가세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지역가입자일 때 차량이 한 대가 더 추가가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 내 명의로 잡히면서 차량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각종 보험료에 대한 부분,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업주분들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세금적인 측면의 차이는 없다. 다만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말씀해 주셨듯이 뭐 렌트, 리스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만 봤을 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렌트료나 리스료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처리가 아니라 다른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명백하게 뭐가 더 유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담당 세무사님이나 세무대리인 분께 좀 상의를.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세무대리인 분들도 저랑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현금 흐름이 좋으시면 감가상각 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량을 많이 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감가가 빨리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리스라든가 키로수 제한이 없는 그런 거를 좀 찾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그거를 살펴보시는 게 더 맞겠죠. 이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저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많은 그 자동차 관련 세금 영상들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가장 빈도가 높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8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고 5년 뒤에 이제 매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남는 비용이 있잖아요. 어차피 800만 원 곱하기 5년이니까 4천만 원. 그러면 이 비용 처리가 언제까지 계속 되나요, 이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8천만 원을 예를 하신 거고,
지금 2016년이 지났고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 방법과 간편장부 대상일 때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법과 연 800만 원 한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8천을 5년으로 나누면 1,600만 원일 거고요. 한도가 800이니까 1년에 800을 초과하는 부분은 5년이 지나고부터 800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제 조건이 5년만 타고 해당 차량을 매각했을 때잖아요. 그러면 장부상에는 해당 8천만 원짜리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다 털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액이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매각 대금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장부상에는 아예 없지는 않고요. 1,000원이 남게 돼 있습니다. 1,000원의 취득가에 대한 차량이 있고요. 3천만 원에 매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2,999만 9천 원이 차이로 발생을 하고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차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990만 원이 차익으로 올라가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될 텐데 저희에게는 2월 시켰던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해당 부분과 상계가 되면서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만일 본인이 계속 간편장부 대상자였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상각 방법부터 다를 거예요. 정률법 0.451로 적용이 될 거고 얘도 5년이 지나면 1,000원이 될 거예요. 그 1,000원이 다시 매각이 될 텐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현행세법에서는 해당 고정자산 매각 차액을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결과적으로 이월됐던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부분이나 뭐 차이가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나 과세는 없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3천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만일 이게 3천이 아니라 4,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2월 시켰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4천이지 않습니까? 5년이면. 그럼 4천만 원이 차감이 될 거고 나머지 100만 원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4,100만 원에 팔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안 나온다. 물론 5년 동안 간편장부면 네,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5년 동안 간편장부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네, 5년 버티시는 게 더 신기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요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리스 같은 경우는 5년 계약을 하고 이제 매각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요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음은 이제 저는 법인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이 법인 사업자랑 개인 사업자랑 이 차량 관련 비용에 있어서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혹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측면이 좀 차이가 있는지.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물론 개인 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자나 성실신고 대상자들은 법인과 지금 현재 상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운행일지는 뭐 당연히 뭐 작성을 하는 게 좋겠고요. 가장 큰 차이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법인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보험 가입할 때 임직원 전용보험 들어가면서 해당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 한 대까지는 가능하거든요. 2023년부터는 법인의 임직원 보험처럼 성실신고 해당하는 사람이 2대를 넣을 경우에는 한 대까지는 개인 보험도 상관이 없지만 2대까지는 임직원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을 넣은 경우에만 2대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다 들어야 되고요. 그런 보험을 들어야 이제 경비 처리가 되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운행일지 작성을 안 함으로써 사업용 입증이 안 되고 해당 부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여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는데 실질적인 제일 큰 차이는 보험 가입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게 뭐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시는 분, 그 기간 안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법인으로 법인명의 차량을 취득을 하면 보험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 대인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의 특약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경비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걸 많이 놓쳐서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있는 것 같아요. 법인 사업자분들은 꼭 보험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그냥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여쭤본 건데 법인차로 이제 고가 차량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번호판을 뭐 연두색으로 바꾸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비 인정이 1,500만 원까지라서 뭐 나머지는 또 대표이사 상여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운행일지 쓰기는 또 귀찮고 그래서
법인으로 이제 고가 차량은 안 사는 게 답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뭐 그 부분도 이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고가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운행일지 초과분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표이사 상여 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면서 취득을 하시겠다라는 분이 아직까지 계시고요. 아니다, 나는 그런 거 말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취득록세까지 해가지고 5년 타실 계획에 딱 4천만 원에 맞춰서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초과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2월 되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깔끔하게 5년만 타고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다만 이거는 성향 차이이신 것 같아요.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여 처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회사에서 가져가는 급여 수준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다를 건데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곱해서 나온 추가 세금 부담분이랑 내가 이 차를 탐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적 이외로 뭐 좀 자신감이 올라간다던가 대외적 이미지가 좋아진다던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하시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납세자분의 선택이시니까요. 진짜 성향 차이예요, 이거는. 내가 뭐 그렇게 해서라도 타겠다라고 하면 못 말리죠. 뭐 타시면 되는 거고. 진짜 저는 약간 후자의 편인데 실제로 차가 뭐 필요하신데 사업상 뭐 고가의 차량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사고 싶어서 괜히 이제 여쭤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담당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는 이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뭐 업종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개인의 상황이 너무 다 다르니까 뭐 어떻게 딱 정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혹은 내가 궁금했던 점이 이런 거였는데 뭐 해결이 됐다거나 이런 분들께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뭐 세금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 상황하고 그 사업이 돌아가는 요 상황을 좀 봐서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한 번씩 여쭤보시는 것도 나중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저는 대략적인 질문에 이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 본인의 상황이나 아니면 세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구매하시기 전에 담당 세무대리인과 의논을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구매하시기 전에. 네. 구매하신 이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네. 차량이 반납이 안 됩니다. 환불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은 물론 됐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더 오시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